정시의 사주명리 168강은 12운성 중의 묘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묘지는 생의 끝단계인 것 같지만 아직은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12운성의 묘지는 신살로는 화개살에 해당하며 예술성과 정신적인 영역인 종교의 별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묘지 화개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12운성 중에서 이 묘지입니다. 삶의 궤적에서 말하는 묘지의 의미는 세간은 수축기에 접어들어 병으로 사하고 그리고 묘지에 드는 것으로 현세와는 인연의 단절과 영원한 이별의 의미이지만은 12운성으로의 묘지는 단절과 이별의 의미를 일부는 포함하지만은 인연의 연결 고리를 가지면서 정적인 영역에서 정신력이 거광할 때를 말하는 화개살입니다. 운에서 묘지에 다다를 때에는 창작과 아이디어의 정신활동의 꽃을 피우는 시기로서 글을 쓰는 작가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일반인에게는 힘든 시기를 잠시 뒤로 하고 머리를 식혀서 정화하고 재충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기에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정복시킨다면 잘 진행되지 않는 불리한 때이며 이전 그대로 수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묘지의 시기는 인신사회로 움직이던 영마의 말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의 경주를 위하여 체력을 비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예인이나 예능인으로 좌오묘유로서 뽐내는 영광의 시절이 있었다면 이 묘지의 시기는 잠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정신을 가다듬어서 좀 더 유익하고 보다 나은 볼거리의 아이디어를 구상하여서 완벽한 공연이 되도록 준비하려는 시기입니다. 묘는 고의 개념과 혼용하여서 사용하지만은 육친에는 묘의 개념이 강하며 재물일 경우에는 입고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육친에게 고의 개념이 전혀 없고 재물의 경우에 인묘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명식의 구성과 운에 따라서 고와 묘의 개념을 병용하여야 합니다. 혼합하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고는 창고로 끄집어내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묘는 갇혀서 두절되어 끝이 나는 개념입니다. 육친이 고에 들면 문을 열고 나오는 개념이 있고 또 묘에 든다면 하직하는 개념입니다. 재물이 고에 들면 창고의 개념으로서 안전하게 보관되는 부자의 개념이며 재물이 묘에 들면 있어도 별 가치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물이니 그림의 떡과 같은 재물입니다. 묘에 들면 효용 가치는 차지해 두더라도 무엇이든 저축하고 저장하는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여서 부자가 되기도 하며 또 수전노가 되기도 합니다. 묘에 들었다면 외부적 일거리는 줄어들고 내부적인 것이 펼쳐지는 시기로서 소극적이 되고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묘에 들면 온갖 것을 지나온 것으로서 세상사의 초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어지간히 급하고 중한 일에도 태연하게 됩니다. 묘는 고립과 같아서 형제 간의 우애가 부족해지며 주거 이동은 많아집니다. 묘를 가지면 고에 든 재물이기에 경제 관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무엇이든 저장하려 하고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묘의 고를 가지지 못하면은 부를 이루기 힘들기에 부자나 재벌 중에는 묘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명식에서 파고가 되어 있거나 운에서 파고가 되었다고 부자가 못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운에서 묘고를 형충할 때에 재물이 들어서 부자가 되거나 파고가 되어서 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고가 되어 멸할 때에도 묘를 가지면은 완전히 거들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묘거의 파고는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지와 왕지의 형충에는 완충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그대로 모두 흡수하여서 완전히 멸하게 되니 형충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묘고를 가지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출에 알뜰합니다. 가진 자가 무섭다는 이야기는 바로 묘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고에는 자물쇠가 이중 삼중으로 견실하게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묘고는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며 인간사는 재물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일지가 묘에 놓인 일주는 병술일주, 정축, 무술, 기축, 임진, 개미일주입니다. 일지가 묘이면은 내가 남들과의 거리에서 주고받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사람으로서 기울어짐이 없는 손익에 밝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서 보수가 적다고 생각이 들 때면은 이직하기 쉬우며 능력은 차지하고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가기 쉬워서 재만을 다툰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묘는 또 고독으로서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같아서 편인과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묘는 비교적 호기심이 적은 사람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본인이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이 관심 분야는 묘이기 때문에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묘는 실리 추구형이며 실속 없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사치와 허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묘는 토이기에 토가 형충될 때에 건강상의 이상현상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묘운에는 교업과 이사 등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묘가 식상과 관련하면은 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십이운성의 묘는 화개살로서 화려함을 뚜껑으로 덮은 것으로서 영광 이후의 쓸쓸함을 보는 것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어둡고 칙칙함을 화려함으로 덮어서 포장하였기에 보이는 현상은 쓸쓸함이 아니고 화려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개는 반대되는 두 가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뜻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세의 세상은 사바세상으로서 악사나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방황의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나 사찰을 찾아와 잠시라도 번뇌를 잊으라는 의미가 묘 속에 있고 교회나 사찰의 화려함인 화개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개의 묘는 개의 뚜껑에 있는 것으로서 삼재에서도 화개를 날삼재 또는 출삼재로 정한 것은 모든 악사를 묶고 소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화개의 묘에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순환 과정의 준비 과정으로서 다른 새로운
기운이 태동되어서 생성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본다면 오후 6시 전후가 육개살이 되고 8시 전후가 화개의 묘시가 되어 해 뜨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저녁 이후의 휴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연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력 9월의 육해살을 지나 묘의 10월을 맞이한 것으로서 오곡을 수확하여서 1년의 식량과 그리고 씨앗을 구분하여 저장되는 결실과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묘의 화개살이 단지 유흥이나 오락으로만 변하여 예술이나 유흥의 화려함에 취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화려함을 누리면서도 곡식이 가득한 묘의 창고 관리를 잘 하여서 노후에도 부유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영위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묘의 화개는 화려함 외에 정신적인 영역이기에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고뇌에 빠져 현실을 망각하고 살기에 주위 사람을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의 화개살이 중한 명조이면서 기문이 겹쳐져 있는 명조이거나 운에서 겹쳐질 때는 종교인이 되어서 속세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묘, 즉 화개살의 속성입니다. 묘의 화개는 비축하는 힘으로 다음 해에 다시 힘을 발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술충미의 묘화개는 화려함의 끝자락과 희망을 의미하며 극과 극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며 체험과 비움의 양면성도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숙고의 과정도 있습니다. 묘, 화개의 선한 의미만을 취하여서 발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68강 묘지인 화개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